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이진욱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에 관련된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삼성전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것이고 영상 마지막에는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 그리고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특징들,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포인트까지 제가 두 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오늘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특징과 패턴들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이 기업과 종목도 흘러가는 패턴과 특징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누군가는 갭이 뜨면 하락을 하고 누군가는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특징과 패턴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기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매매에 필요한 타이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삼성전자가 22년도부터 해서 24년도 상승을 이뤄냈던 이 시점에서의 특징과 패턴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상승 추세, 추세선을 밟고 잘 올라갔구나라고 보이겠지만 실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1파가 나타납니다. 1차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파동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소파동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파동이 나타나게 되겠고 1차 파동 완성, 그 다음 조정 2파, 3파, 조정 4파, 그리고 5파가 완성이 됩니다. 5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쌍고점의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쌍고점 형태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충격 파동, 그러니까 즉 하락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파동이 나타나고 B파 반등 그리고 C파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이 하락의 첫 번째 일어났었던 A 파동과 그 다음에 B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A파의 저점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이제 전체적인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 시점이 바로 이쪽 구간이 됩니다. A파가 진행이 되고 B파동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 구간을 깨는 순간 그때부터는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도 나오지 못한 채 주가가 쭈쭈쭈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동 엘리어트 5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조정 파동까지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기간이 걸린다. 즉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분출과 응축의 연속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을 때 분출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응축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응축과 분출이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크게 봤을 때는 여기가 상승의 분출이고 다시 한 번 더 응축의 기간을 가지는 구간이 현재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구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저는 이 삼성전자의 큰 매도세가 거의 다 현재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A파 저점을 깨는 시점부터 주가가 힘없이 연속된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쭈루루루 흘러내립니다. 이 말인즉슨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기존에 흘러갔던 패턴과 특징을 깨는 좀 다른 흐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똑같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야 됐는데 더 이상 저점을 깨주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과 가격대가 현재의 가격대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일단은 오늘 제가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이 구간 자체가 22년도 전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7년부터 20년도까지 이 박스권 구간에 아주 큰 매물대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가격대가 5만 원이라는 아주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작용을 하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반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은 더 이상 가격이 흘러내리기보다는 옆으로 조정과 행보를 거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사람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특징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기술적 분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 상승하는 돌아서는 이 시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시점을 어느 정도 예단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에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저항대를 돌파하는 움직임 또는 그 가격대로 주가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그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는데 주가가 회복하지 못한 채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듯 했으나 주가가 뭐다? 여기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모습. 과거의 저항대 가격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여기 가격대, 이쪽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가는 듯 했으나 뭐다? 또 회복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특정 저항대 가격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는 상승으로 추세가 변환될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평선의 이격도를 좁혀서 정배열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보면 주가의 위치와 이평선들의 위치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이 이격도를 좁히는 구간 그리고 이평선을 다시 한 번 더 정배열을 만들어야지 추세가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조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도 올라오고 이평선도 내려오는 이런 기간들을 거쳐서 이평선들을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회복하는 시점부터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놓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더라. 자, 그럼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과거 앞 저항대를 회복하는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로 회복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대로 내려 떨어져요. 여기서는 뭐 단기 반등 나오는데 그런 모습 없죠.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한번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짧게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 가격대를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 첫 번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세가 일축이 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첫 번째 특징이 조금 나타나긴 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반등이 크면 클수록 이 컸던 부분을 회복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높은 건데 반등이 조금 짧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에 있던 저항대 돌파의 가격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주는 모습. 가격대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가격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게 주가와 이평선 간의 거리를 좁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주가와 이평선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주가는 좀 더 올라오고 이래서 서로가 만나는 시점이 현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삼성전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배열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올라가는 시점에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 그동안 아무도 다뤄주지 않았던 기술적인 분석편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아닌 펀더멘털과 반도체 업황을 가지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